볶은 보리 본편. 끓여 마시던 이유. 1. 왜 보리를 볶아 마셨을까요? 왜 예전에는 보리를 그냥 삶아 먹지 않고 굳이 볶아서 차로 끓여 마셨을까요? 그저 물 대신 마실 것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속을 생각한 선택이었을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집 안에는 늘 주전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먼저 따랐고, 밥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셨고, 밤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익숙한 차 한 잔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리는 왜 늘 곁에 있었을까? 보리는 쌀보다 거친 땅에서도 자랐습니다. 비가 적어도 버텼고 기온이 낮아도 견뎠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부족할 때 먹는 곡물이 아니라 늘 준비해두는 곡물이었습니다. 밥으로도 먹었고 보리밥으로 섞어 먹었고 엿기름으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차로도 끓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보리는 특별한 날의 재료가 아니라 매일의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차도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3. 왜 그냥 보리가 아니라 볶은 보리일까? 보리를 그대로 끓이면 맛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물맛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에 볶으면 향이 올라옵니다. 색이 변합니다. 고소함이 생깁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전분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 향기 성분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된장을 끓일 때, 누룽지를 만들 때, 고기를 구울 때 느끼는 그 구수한 향과 같은 원리입니다. 볶는다는 것은 보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던 향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향이 물을 물이 아니라 차로 바꾸었습니다. 4. 속이 불편할 때 왜 찾았을까? 배가 더부룩할 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속이 쓰릴 때, 예전에는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 이유를 차분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장 안에서 물을 머금고 부드러운 점성을 만듭니다. 이 점성이 장 운동을 완만하게 돕습니다. 둘째, 볶은 보리는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산도가 낮고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셋째, 따뜻한 물의 효과입니다. 따뜻한 수분은 위장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늘려 긴장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속을 고치는 차라기보다 속을 쉬게 하는 차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리차가 특별한 치료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자극이 없고 부드러운 수분 공급이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배가 아프다고 바로 약을 찾기보다 먼저 보리차를 마셨던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가?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작용. 보리차가 특별한 약처럼 작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속이 불편할 때 보리차를 찾았을까요? 이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극이 거의 없는 음료라는 점.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커피처럼 위산 분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산도가 낮습니다. 과일차처럼 산성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 당분이 없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 삼투압 부담도 없습니다. 즉, 위가 예민할 때도 추가 자극을 거의 주지 않는 음료입니다. 속이 불편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 자극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수분이 하는 역할. 따뜻한 물은 위장관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합니다. 속이 뭉친 느낌, 답답한 느낌은 대개 위장 근육 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이 긴장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보리만의 효과라기보다 따뜻한 수분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보리는 맛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보리에 포함된 성분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점성을 형성해 배변을 부드럽게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차로 우려낼 경우 베타글루칸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를 식이섬유 보충 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량의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력한 기능성 음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 보리차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수 상태, 설사 이후 수분 보충, 기름진 음식 후 속이 불편할 때,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을 때, 특히 밤 시간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이미 심한 위염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리차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보리차는 치료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왜 체감 효과가 컸을까? 예전 식생활은 지금보다 자극이 적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충분히 대비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작용했습니다. 익숙한 향은 몸을 먼저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성분의 힘만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습관과 기억의 힘으로 작용한 음료였습니다. 6. 왜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는가? 한때는 집집마다 보리차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었고 냉장고 안에도 있었고 여름이면 대야에 얼음을 띄워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리차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냉장고와 생수의 등장. 냉장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언제든 차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끓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편리함이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카페인의 시대. 커피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각성은 생산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졸리면 커피, 식후에도 커피. 보리차는 심심한 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향은 약했고 각성 효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맛의 확대, 탄산음료와 가공음료가 늘어났습니다. 달콤함은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 사이에서 보리차의 구수함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찾기 시작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카페인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 당 섭취를 줄이려는 움직임, 위가 예민해졌다는 이야기, 밤에 마실 음료를 찾는 수요. 이런 변화 속에서 보리차는 다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극이 필요가 되는 시대. 요즘 식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자극적입니다. 맵고 달고 기름집니다. 이럴수록 몸은 중간 지점을 찾습니다. 보리차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기억이 다시 작동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릴 적 마셨던 향, 주전자에서 올라오던 김. 기억은 맛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새로운 유행이라기보다 돌아온 습관에 가깝습니다. 7. 보리차의 자리. 몸 안에서의 실제 위치. 보리차는 강하게 작용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 안에서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위를 자극하지 않는 자리. 우리가 마시는 음료는 먼저 위를 통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강한 산성 음료는 점막을 자극합니다. 당분이 많으면 삼투압 부담이 생깁니다. 보리차는 이 세 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가 예민한 날에도 큰 부담 없이 넘어갑니다. 위가 조용해지면 그 아래장도 덜 긴장합니다. 수분 공급이라는 본래 역할. 몸은
생각보다 수분 부족에 민감합니다. 탈수는 피로, 두통, 변비, 속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보리차는 물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량이 거의 없고 당이 없고 카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차의 핵심은 기능성 성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점입니다. 장과의 관계.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 우려낸 보리차에는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차 자체가 장 운동을 강하게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따뜻한 수분은 장 운동을 완만하게 돕습니다. 속이 답답할 때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심리적 이완도 작용한다. 몸은 향에 반응합니다. 구수한 향은 탄수화물이 열을 만나 생기는 향입니다. 이 향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면 위장관도 함께 이완됩니다. 그래서 보리차의 작용은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의 위치는 보리차는 몸을 바꾸는 음료가 아니라 몸을 자극하지 않는 음료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휴식에 가깝습니다. 강한 기능은 없지만 강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8. 보리차와 궁합이 맞는 순간. 보리차는 강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놓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리차가 가장 편안하게 제 역할을 하는 순간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 후. 식사를 마치고 나면 위는 이미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커피처럼 자극적인 음료는 위산 분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다릅니다. 자극 없이 입안을 정리해주고 위장에 부담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사 후 자연스럽게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 삼겹살, 전, 튀김처럼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은 뒤에는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탄산음료는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위의 가스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는 위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천천히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돕습니다. 강한 작용은 아니지만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밤 시간.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잠들기 전, 목이 마를 때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몸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각성이 아니라 이완에 가까운 음료입니다. 속이 예민한 날, 과식한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속이 쓰리거나 민감한 날, 이럴 때 맛이 강한 차는 부담이 됩니다. 보리차는 맛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맛을 즐기는 차라기보다 상태를 유지하는 차에 가깝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식의 차이. 여름에는 식혀서 얼음을 띄워 마셨습니다. 갈증 해소용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셨습니다. 체온을 지키는 음료였습니다. 같은 보리차라도 계절에 따라 역할이 달랐습니다.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 모든 순간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향의 음식,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향을 즐기는 자리에서는 보리차가 맛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위가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보리차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리차는 주연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보리차는 어디에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순간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래 남았습니다. 9. 보리를 볶는다는 것. 단순한 조리 이상의 의미. 보리를 볶는 일은 그저 향을 내기 위한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곡물을 불에 올린다는 것은 저장을 위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볶으면 수분이 줄고 보관이 쉬워집니다. 또 끓일 때 빠르게 향이 우러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 볶은 보리는 준비된 곡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급하게 만드는 음료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두는 음료였습니다. 이 점이 생활과 잘 맞았습니다. 10. 물과 차의 사이에 있던 음료. 보리차는 차라고 부르지만 찻잎이 아닙니다. 곡물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물도 아닙니다. 향이 있고 색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물과 차의 사이에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비어있지도 않습니다. 이 애매한 자리가 오히려 오래 남게 했습니다. 11. 몸이 아니라 생활에 남은 음료. 보리차는 몸을 크게 바꾸는 음료가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지도 않고 지방을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식사 후 한 잔, 더운 날 한 잔, 밤에 한 잔. 그 반복이 몸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는 기능으로 남은 음료가 아니라 리듬으로 남은 음료였습니다. 12. 볶음보리가 지금도 필요한 이유. 요즘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생수, 커피, 탄산, 기능성 음료. 맛도 강하고 효과도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보리차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마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보리차는 몸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볶음보리는 특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차가 왜 속을 편하게 느끼게 했는지, 왜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것. 볶음보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처럼 조용한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계속됩니다.